자, 오늘은 이제 5단원 합성함수와 역함수 중에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할 것도 없이 이 단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수를 합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다루는 기술도 나름 필요합니다. 우선 그 의미부터 정확히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합성함수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기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f하고 g가 있는데 f는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고요. g는 y에서 z로 대응시키는 함수입니다. 뭐 1대1 함수나 뭐 1대1 대응 함수 같은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 함수예요. 근데 이제 f는 x에 있는 원소 3개를 갖다가 y에 있는 원소 2개에다가 이제 대응시키고 있죠. 이게 남자, 이게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g라고 하는 함수는 다시 여기서 이제 여자였던 그 PQR이 남자 역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P는 2에 대응하고, 뭐 Q는 1에 대응하고, R은 2에 대응하고, 이제 이런 그 대응 규칙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것을, 두 개를 이제 Y를 중간에 겹쳐서, 한꺼번에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Y를 이제 하나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x에 있는 어떤 원소가 이를테면 a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p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p가 다시 g에 의해서 e에 대응이 되는 이걸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a가 e에 대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는 뭡니까? b는 역시 p에 대응하고 또 e에 대응하죠. 그리고 c는 어떻게 됩니까? c는 다른 색으로 할까요? C는 Q에 대응하고 1에 대응하죠. 그러니까 C는 마지막에 1로 가고 B는 마지막에 2로 가고 A도 마지막에 2로 갑니다. 이걸 한꺼번에 이제 또 적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중간에 이제 Y를 쓰지 않고 X에서 바로 Z로 대응하는 그런 함수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A 들어가서 2 나오고 B도 들어가서 2가 나오고 C는 들어가서 1이 나오는 그런 함수. 그런 함수를 우리가 F와 G의 합성 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G.F 이거 도트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거 가운데가 뚫린 점 G.F라고 읽어요. 이건 F와 G의 합성 함수입니다. 자, 이거 집합사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상자 모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책이 안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x라고 하는 어떤 값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조작이라서 결과로 뭐가 나옵니까? fx가 나오죠. 그 fx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냐면 자, 새로운 함수 g라는 함수에다가 입력값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걔가 fx가 들어가서 다시 또 어떤 조작이라서 튀어나오는 그 값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 값은 x가 들어간 게 아니라 fx가 들어갔기 때문에 g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fx가 들어갔다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라는 밥을 먹고 f가 x라는 밥을 먹고 fx라는 똥을 싸면 g는 fx라는 얘가 싼 똥을 다시 밥으로 먹고 얘라는 똥을 싸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먹은 음식 x와 최후에 나온 똥 gfx 요거를 대응시키는 함수. 즉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하나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G.F라는 합성 함수로 부릅니다. 이걸 함수의 합성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지만 함수의 합성은 오른쪽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서 그래요. 그죠? x가 f에 의해서 어떤 값이 되고 다시 그것이 g에 의해서 어떤 값이 되니까 f가 먼저 g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g.f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함수의 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합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연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산이죠. 그죠? 그리고 그 연산의 결과를 우리가 합성함수다라는 새로운 함수로 부르는 거예요.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를 가지고 새 함수를 만든 겁니다. 뭐 더하기 빼기를 하듯이 마치 연산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두 연산을 합성해서 합성함수 g.f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합성함수의 개념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셈 정리를 보시면
합성함수는 어떤 겁니까? 두 함수 f와 g가 있을 때 g.f라는 합성함수는 x에서 z로 한 번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말하고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표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요거 이제 함수 합성이라는 연산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그 함수의 표현 방법 그대로 갖다 쓴 거죠. g 속에 x가 아닌 fx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배치를 했는데, x라는 집합에 있는 스몰 x가 f라는 함수에 의해서 fx에 대응이 되면, y라는 집합에 있는 fx에 대응이 되면 그것이 다시 g라는 함수에 의해서 gfx라는 값에 대응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고 했대. 우리가 f하고 g를 한꺼번에 우리가 대응시켜주는 g.f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 요 g와 f의 합성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순서가 오른쪽 왼쪽으로 순서가 정해진다. 이 순서가 나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교재도 있습니다. fx와 gx라고 하는 두 함수가 있는데, 얘는 자, x제곱 2차 함수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 g는 x 플러스 2, 자, 1차 함수죠. 이렇게 돼 있다. 이때 우리가 f.g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x를 갖다가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일단 뭐가 된다고? g에 의해서 gx라는 함수가 돼요. 이 g가 먼저입니다. x가 g 속에 들어가서 gx라는 게 되고, 그게 이제 f 속에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gx라는 건 뭐야? x가 g 속에 들어가면 건 x 플러스 2가 되거든. 그래서 f 속에 x 플러스 2가 들어갑니다. 그럼 f는 뭘 하는 놈이냐면 자기한테 들어온 놈을 제곱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2의 제곱이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전개를 하면은 뭐 알 수가 있겠죠. 전개 안 해도 되고 4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요런 2차 함수가 되겠죠. 요 합성함수는. 자, 만약에 g.f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이제 순서를 만약에 바꾸면 f를 먼저 합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fx가 x제곱이니까 g 속에 x제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가 됩니까? g 속에 x가 제곱이 들어가면 g는 자기한테 들어온 놈에다 2만 더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가 돼요.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g.f하고 f.g는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이어서 나오는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성질은 두 가지를 우리가 특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함수의 합성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방금 살펴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또 이게 바꿔서 연산을 해도, 위치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결과 같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이건 결합법칙이 뭐냐? 세 개의 함수 fg, h가 있을 때 뒤에 거 두 개 먼저 합성을 하나, 앞에 거 두 개 먼저 합성을 하나, 위치는 바꾸지 않고 요 말하는 결합 순서, 그러니까 그 괄호를 어디다 먼저 치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세 개의 집합. 뭐 이걸 x, 뭐 y, z라고 할까요?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뭐 이걸 w라고 합시다. 세 개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1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f라고 하고요. y에서 z로 대응시키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g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그 h라고 해보죠. 그럼 순서가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 그죠? 여기 책에 있는 그대로 합시다. 요거를 이렇게 할까요? 바꿔서.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런 거죠. 뭐냐면 그 g.h, g와 h를 합성했다고 하는 것은 그 h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에 대해서 가고 g로 가고, 그러니까 요 두 함수를 합성한 거, 여기서 여기로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y 거치지 않고 직접 대응하는 것이 바로 g.h입니다. 그죠? 그거하고 f를 합성하면 뭐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건 뭡니까? g하고 f를 합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x가 g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f 속에 들어가는 그 결과가, 그래서 말하자면 얘기하자면 뭐야? g에서 f를 한 번에 거치는 거죠. g 거치고 f 거치고, g 거치고 f 거치고, 요 검은 함수가 됩니다. 여기 이제 f.g예요. 그죠? g 거치고 f 거치고. 자, 그런데 그거하고 h하고 합성해서 h가 먼저지. 그래서 h에 의해서 가고, 그죠? h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대응이 되나. 그게 이거고, 왼쪽에 있는 건 뭐야? 이거에서 이렇게 대응되고 이렇게 가고, 어차피 뭐야? 여기 있는 어떤 값에서 요 값으로 대응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두 칸 가고 한 칸 가나, 한 칸 가고 두 칸 가나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그렇습니다. 교환법칙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그런 반례가 하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거 사실 반례 되게 많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이 다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법칙 성립하는 예가 오히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적지 않게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보충에 함수의 합성에서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다.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함수 f와 g가 이렇게 돼 있다. fx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고 g는 그냥 항등함수죠. 그럼 이거 두 개 합성해서 결과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결과로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마치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처럼 바꿔서 연산해도 결과가 같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항등함수 i와의 합성함수. 좀 전에 요 예처럼 얘는 이제 gx가 항등함수였잖아요.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표시합니다. 그죠? y 콜 x 항등함수, 이걸 i라고요. 함수 i를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할 때 두 함수 f와 i 합성함수는 함수 f가 된다. 항등함수는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거는 뭐야?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은 합성을 하나만 합니다. 안 하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그냥 f예요. 뭐 곱하기 1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항등함수하고의 합성은 그래서 항상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꼭 항등함수만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fx가 뭐 3x다 하는 정비례, gx가 뭐 5x다 하는 또 정비례 함수가 있으면 이 정비례 함수끼리는 또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g.f를 하나, f.g를 하나, 둘 다 15x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f에다 먼저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 텐데 얘를 갖다가 다시 g에다 집어넣으면 뭐야? 들어온 놈에다 5배 하는 거니까 15x 되는 거고, g에다가 먼저 집어넣어도요. 일단 1차적으로 5x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f에다 집어넣으면 들어온 놈에다가 3배만 하는 거거든. 3x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배만 하는 거예요. x에다 3배를 하는 건데 이 x 자리에 지금 5x가 들어가니까 역시 15x가 됩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게 됐죠. 이 경우에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 예가 더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항등함수하고의 합성은 반드시 교환법칙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자, 교환법칙 성립하는 몇 가지 예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뭐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함수가 교환법칙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해보면 아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거 개념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합성함수라는 게 어떤 것이다.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말하자면 합해 놓은 거다. 그래서 꼭 두 개가 아니라 3개, 4개도 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 함수를 거쳐서 최초의 입력값과 최종 결과값을 우리가 대응시키면 그것이 바로 여러 개를 합성한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자, 개념 확인 코너 문제 풀어보시고요. 이 단원의 6개의 예제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씩 꼼꼼히 다음 강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